안녕하세요. JJ 살롱입니다. 오늘 문장의 기록 시리즈에서 소개할 문장은 아마 책을 읽는 것이 취미가 아니어도 누구나 한 번쯤은 읽었을 소설. 그러나 아주 오래전에 읽어 이제는 몸의 기억으로만 남아있을지 모를 소설. 혹은 너무도 유명해서 작가와 소설의 제목만 알고 그냥 스쳐버렸을지 모를 그런 소설. 어니스트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닷속 문장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또 문장을 먼저 화면에 띄워드리겠습니다. 인간은 파괴될 수는 있어도 패배하지는 않는다. 어떠신가요? 어렴풋이 이 문장이 기억이 나시나요? 저 역시 이 소설을 아주 오래전에 읽었는데요. 오늘 이 문장을 가져온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가져온 게 아니고요. 아마 노인과 바다가 스스로 걸어 나왔다고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노인과 바다를 두고 언제나 겪는 정말 신기한 경험 하나 말씀드릴게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 얘기를 들으면 와, 나도 그런데 하는 공감을 하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이러한 작용은 정말 위대한 소설, 그리고 정확히 사람을 통과해 그 안에 무언가를 남기는 소설만 가지는 놀라운 효과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문득 책장에 꽂힌 책 이름들을 둘러볼 때가 있잖아요. 저는 꼭 독서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가끔 무언가 시선 산책을 하듯이 책 제목들을 훑어보곤 하거든요. 그런데 책장 한 구석에 꽂혀 있는 이 소설이 눈에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책을 집어들지 않고도 노인과 바다라는 제목만 보고도 이미 저는 소설 속에 있는 겁니다. 바다 한가운데에 있는 겁니다. 바다 냄새, 손의 통증, 외로움, 침묵, 사투, 고독, 그리고 삶에 대한 존엄. 그 모든 것들이 머릿속에서 조용히 재생됩니다. 소설 한 권이 마치 기억으로 묶인 아코디언처럼 머릿속에서 가로로 스르르 펼쳐졌다 이내 가만히 접혀드는 느낌. 분명 이 소설은 펼쳐지지 않은 채로 책장 한 구석에 꽂혀 있지만 이미 저는 그렇게 또 한 번 그 소설을, 노인과 바다를 읽어버리는 겁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도 어김없이 이 소설은 제목만으로 다시 읽히는 겁니다. 정말 이런 소설이, 이런 마법 같은 소설이 또 있을까요? 그러면 저는 이내 또 이런 수순이 됩니다. 해밍웨이는 정말 이 소설 한 작품만으로도 그는 존재 이유가 있었어. 이런 게 불멸이야. 작품도 작가도 영원히 사는 거야. 근데 맙소사. 킬리만자로의 눈, 그 작품 다시 읽고 싶네. 그 작품도 정말 좋았는데. 이런 흐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오늘 아침 문장의 기록 스크립트를 쓰려고 책장을 한번 둘러보았다가 노인과 바다가 스스로
걸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 소설은 문장을 채집하는 소설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따로 적어둔 문장은 없었습니다. 아마 이 소설은 밑줄 긋는 소설이 아니라 읽고 나면 몸에 남는 소설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이 소설의 전 풍경을 가장 강하게 호출해주는 문장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문장이 오늘 소개한 문장입니다. 기억이 안 나실 분들을 위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이 문장이 나왔던 장면은 이렇습니다. 노인은 며칠 동안 혼자 바다 위에 떠 있습니다. 마침내 아주 큰 물고기를 잡았지만 그 물고기를 끌고 돌아오는 길에 상어떼가 나타나 그 살을 조금씩 뜯어먹기 시작하죠. 노인은 이미 지쳐있고 손은 온통 상처투성이며 몸은 거의 한계에 다다른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토록 애써 잡은 물고기는 눈앞에서 조금씩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노인이 혼잣말처럼 이 문장을 내뱉는 것입니다. 인간은 파괴될 수는 있어도 패배하지는 않는다. 이 문장은 승리 직전의 문장이 아니라 패배 직전의 문장입니다. 저는 이 문장이 지닌 가장 큰 힘은 가장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것은 문장 자체보다는 문장이 쓰인 위치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익숙한 아포리즘 같은 이 문장도 바로 이 위치 때문에 결코 익숙하지 않게 느껴집니다. 한 인간이 삶 전체를 걸고 벌이는 가장 큰 사투. 그 사투 앞에서 패배 직전에 던져진 혼잣말. 그래서 이 장면이, 이 문장이 강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에 우리는 한 인간의 삶에 대한 태도와 조용한 존엄을 머리가 아닌 몸으로 느끼게 되기 때문입니다. 정말이지 해밍웨이의 문장은 짧지만 가볍지 않고 감정보다 깊다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아주 정확한 위치에서 단문으로 전체를 버텨내는 것 같습니다. 저는 해밍웨이의 문장이 흔히 얘기들 하는 단문, 보여주기, 절제, 짧은 호흡, 그런 어떤 표면적인 스타일로 논해질 때 깊은 아쉬움을 느낍니다. 제가 느끼기에 그의 문장은 어떤 골격 같거든요. 작가가 독자에게 언어로 구성된 한 세계를 만들어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독자가 자기 풍경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가장 근본이 되는 골격으로서의 쉬운 언어를 독자에게 심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독자는 그 씨앗을 받아 그 정확하고 기본적인 뜻과 위치를 받아 자기 내용을, 자기 이미지의 살을 그 골격에 붙여나가게 되는 문자로 만들어내는 하나의 에센스 언어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의 문장들이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고유한 언어 같다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해밍웨이풍 후속 작가들이
그의 스타일을 흉내낼 수는 있어도 그의 언어를 흉내낼 수는 없다고 생각되더라고요. 독보성은 그렇게 확보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이지 이런 대단한 작가이기 때문에 또 다른 면에서 킬리만자로의 눈 같은 소설을 쓰고 제게는 또 하나의 잊혀지지 않는 그 마지막 장면이 나올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작품도 정말 아마 나중에 문장의 기록 시리즈에 자연스레 등장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노인과 바다같이 몸으로 남았던 소설 있으신가요? 제목만 보아도 순간적으로 다시 읽혀지는 소설. 노인, 바다라는 흔한 두 단어가 만나면 언제나 생생히 살아나는 그런 소설. 읽어본 적 있으신가요? 오늘의 끈이사는 그래서 제목을 붙여 이 문장을 읽어보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노인과 바다, 어니스트 해밍웨이. 인간은 파괴될 수는 있어도 패배하지는 않는다.